선생님. 저 정도는 저는 아니고. 나 진행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바람이 안 불잖아. 내가 말하는 건지 말해. 저희 술자리 아닌가요 혹시 방금? 파인겨 넋, 넋이라도 팔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을 모시기에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먼저 수많은 멋진 작품이 나온 2024년 중에서도 솔직한 가사에 매력이 있는 쿨한 EP, 쿨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주혜리님, 그리고 주혜리님의 데뷔 싱글 키즈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쿨의 사운드에 큰 역할을 한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 구영준님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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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혜린님부터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주혜린입니다. 영준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구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제 떨림이 여기까지 지금 스튜디오를 가득 지금 진동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쿨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혜리님하고 영준님하고 함께 호흡을 맞춘 프로듀서이자 연주자이자 또 코러스로도 또 쿨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준우님을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사실 준우님이 지금 국방부 캐스트를 지금 수행 중이셔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으신 바람에 미처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준우님이 아닌 박준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준규님 자기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4년차에 빛나는 4년차. 박준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큐더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만, 전역으로 몇 년도 했어요? 잠깐만. 입대를 2010년도에 했거든요. 나랑 같은데? 네. 근데 왜 그러면 민방위 4년차 아니야? 아, 민방위 4년차네. 아이씨. 아이고, 새해라서 여기 나이가 좀 약간 헷갈렸는데. 아니 무슨 어린 척을 지금 날리고. 근데 그 말을 또 앞에 보시면서 하네요. 다 이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네. 역시 방송인이 다 되셨어요. 이걸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야. 제가 그래도 KBS에서 이제 언제 했지? 2022년인가부터 작가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어느덧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슥싹 방송 적응은 다 됐는데 흐름은 아는데 네. 진행을 한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두 분이 너무 떨리셔가지고 나도 떨려 죽겠지만 그래서 두 분은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건지. 저희는 그 EP 쿨 전반적으로 프로듀싱 해줬던 박준우 프로듀서와 구영준 프로듀서를 저는 동시에 한날 1시에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드러머 이해찬 군이 라고 있는데 저희 네. 친구인데, 그 친구와 이제 저는 다른 학교지만 기글 하다가 만나서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좀 R&B 밴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 나는 근데 진짜로 블랙 뮤직을 할 거다 이러면서 블랙 진짜 네,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한 거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도 처음 듣는 거 네, 같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거의 우리 학교 형들을 자기가 형들로 멤버를 꾸릴 건데 보컬은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저만 진짜 다른 학교 학생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밴드가 꾸려졌는데 피아노는 박준호 형이라고 피아노 잘 치는 형 있고 기타 구영준 형이라고 또 기타 기가 막히게 치는 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다 처음 보는 초면인 상태로 이제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죠. 그냥 갑자기? 네, 갑자기 이제 얼굴 보기 전에 약속 장소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다 모여 이래가지고 단톡방으로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뭐 주혜린입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하게 됐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이름들을 처음 보게 됐죠. 구영준, 박준우. 근데 그 밴드는 사실
첫 만남도 없이 없어졌죠. 그냥 흐지부지 네, 돼가지고. 그렇게 막 나는 R&B 밴드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와는 다르게 각자가 그때 좀 바쁘던 시기여서 막 한 번도 제대로 전략 회의를 하기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그 모임을 못 가지고 합주 한 번도 없이? 합주 한 번도 한 번도 없이 없이. 그냥 단체 카톡방만 존재를 했어요. 근데 와. 거기서 저는 이제 준우 프로듀서랑 구영준 프로듀서랑 친분을 갖게 돼가지고 그렇게는 이제 계속 곡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또 친분을 그러게. 일단은 처음에 박준우 프로듀서랑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글 올드 재즈에서 했고 같은 날 박준우 프로듀서가 만들었던 박준우 트리오라는 재즈 트리오가 있었어요. 그 트리오가 부기우기 이태원 부기우기에서 연주를 근처에서 했구나. 같은 날 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밴드는 아직 활동을 안 했지만 단체 카톡방이나 막 인스타 친구는 다 맺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또 밴드 구성원들이 다 친구여서 뒤풀이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네 올드 재즈 근처에 있었던 식당에서 두 팀이 같이 테이블을 붙여서 뒤풀이를 했었던 게 첫 만남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직 구영준 오빠는 만나지 못했고 박준우 프로듀서만 이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친해지고 가장 먼저 소개해줬던 친구가 구영준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셋이 되게 자주 보게 됐었죠. 네. 그러면은 그때 뒤풀이 장소에서 이제 준우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시게 네. 된 건데 약간 그때부터 좀 통하는 게 있으셨나요? 네, 사실 그 만나기 전에도 이제 단체 카톡방도 너무 활성화돼 있어. 만나진 않았지만 계속 왜 하는데? 그냥 저기 놀리 제일- 그냥 제일 의문이에요. 만난 거야. 그거는 진짜 의문이에요. 근데 친목도모요. 친목도모 느낌으로 계속 이제 뭐 이거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건강한 네, 카톡방이었네요. 이제 음악 유튜브 링크는 오가는데 이제 서로 만난 적은 없고. 저랑은 만난 적이 없고 나머지 멤버들은 친구니까 같은 학교 친구니까 근데 저는 얼굴 보진 않았지만 박준우 프로듀서가 공유하는 노래가 이거 어제 내가 들었던 건데 어떤 노래들 공연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너무 갑작스러운데 기억을 해내기가 보셔도 돼요. 그때 네. 그때 혹시 레지 스노우라는 아티스트 아세요? 아니 레지 스노우 네, 레지 스노우를 앨범을 올렸었는데 저도 그거를 그때 당시에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제가 좋아하는 그 곡을 올려준다든지 그때는 좀 더 약간 힙합 이런 음악에 관심이 많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박준우 프로듀서가 그래서 그런 음악 위주로 보내줬는데 뭐 디안젤로 막 그런 그냥 엄청 클래식한데 엄청 뭐라고 해야지? 완전 좋은. 완전 그 장르의 이제 시초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런 뿌리. 오지님들의 이제 노래들도 오지님들. 올려주시고 콩지 파티 오지. 근데 아마 그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많이 말을 했던 게 박준우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 조용한데 이 분만 계속 음악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거. 이미 내적 친밀감이 그러게. 엄청 있었어요. 엄청. 그래서 만나자마자 거의 계속 음악 얘기만 플레이리스트만 계속 공유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영준 군도 이제 합류하게 돼가지고 셋이서 막 엄청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음악 작업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하자 해서 한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음악 작업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네, 제 기억으로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그냥 했어요. 만나고 첫 1년은 그냥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만든 첫 번째 싱글이 키즈라는 앨범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그 크레딧을 봤었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의 막 굉장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런가요? 기타는 당연히 이제 영준 네. 오빠랑 처음 이제 작업하게 됐던 곡이고 베이스는
지금 아주 가장 핫한 양경아 양이 베이스를 쳐줬어요. 지금 아이유님 팔레트 거기서도 네. 베이스 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학교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받아서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여자애들끼리 수다 떠는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첫 음악을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베이시스트가 필요했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어요, 경아랑. 근데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그냥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흔쾌히 너무 좋지 이러고 이제 박준우 프로듀서 작업실에 와서 녹음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세션 녹음을 받는 게 저한테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곡에서 아마 그때 기타도 제가 없을 때 오빠가 구영준 프로듀서가 쳐서 데모로 얹어놓은 기타에 경아가 와서 베이스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타 세션을 받는 자리엔 제가 없었고 제가 직접 제 노래를 녹음받는 첫 순간이 이제 베이스 세션을 처음으로 보게 됐던 건데 저는 이제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경아는 그때부터 약간 너무 프로여가지고 너무 그 플레이를 너무 멋있게 짜온 거예요. 이미. 저는 항상 이제 오빠들이랑 작업할 때 저희는 잼 하듯이 작업하잖아요. 뭔가 준비해오기보다는 그냥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경아가 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너무 그 구성을 이미 그려와서 너무 빠르게 녹음이 수월하게 잘 끝났던 거의 몇 테이크만 하고 그냥 막 끝내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짧게 그냥 이걸 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끝나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네, 군더더기 없이 너무 좋았죠. 그 세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작업하면 너무 빨리 만들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런 동료들이랑 작업을 하면 이게 그 구성이 채워지는 시간이 너무 짧게 걸리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1월에 발매되었잖아요. 네. 근데 2018년에 이제 처음 만나셔가지고 1년 동안은 그냥 놀고. 노시고 2019 그러면 거의 한 1, 2년 정도 이제 좀 뭔가 이게 텀이 있는데 그 텀 때는 계속 음악 작업을 그러면 서로 이제 잼 세션을 하듯이 하셨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따로 이렇게 셋이서 세션을 계속 했었던 건 아니고 다른 가수들의 작업을 박준우 프로듀서와 구영준 프로듀서가 하는 걸 참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봤어요. 이렇게? 네, 계속 작업하는 걸 한 1, 2년 동안은 제가 뭐 곡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들이 만드는 거를 계속 어깨너머로 본 것 같아요. 막 뒤에 소파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냥 계속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 배우려고 본 게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1, 2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곡을 쌓아놨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쌓는 걸 저는 그냥 관망하고 오히려 근데 몸에다가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을.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생각하면은 뭔가 엄청 파고들지 않았는데 제가 은근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런 걸 내가 많이 봐서 그래도 뭔가 공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곡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본인이 피아노로만 이렇게 치고 노래로만 부른 걸 아이폰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 그 데모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까. 네. 그럼 키즈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요거는 제가 그 어깨너머로 한 1년간 봤다고 했잖아요, 오빠들을. 네. 그러고 나서 저도 드디어 에이블톤이라는 걸 깔게 된 거죠. 에이블톤 누가 입문시켜 주셨어요? 당연히 박준우 프로듀서. 그렇게 전파. 네, 저희는 그때 로직을 쓰고 있었어요. 로직을 근데 로직 좋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준우 작곡가가 저희한테 항상 로직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해주세요. 아니. 한번 뭐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뭐 로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거 각인데. 근데 편하게 말할게요. 에이블톤 쓰라니까. 에이블톤이 편해. 계속 이러면서 저희를 엄청. 근데 그게 다른 시퀀서가 좋다는 의미보다는
시퀀서가 같으면 파일 공유가 편하죠. 아, 그치, 야, 그치, 그치. 그러면 두 명이 로직인데 근데 자기가 바꿔야지. 근데 이제 프로젝트째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같은 네. 이제 시퀀서를 쓰면 그러니까 자기가 더더욱이 바꾸면 걔가 되잖아. 로직을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제 본인이 에이블톤을 쓰는데 본인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파일을 보내주려면 항상 오디오를 추출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에이블톤으로 통일하자. 슬쩍 꼬셨구나. 꼬셨어요. 엄청 꼬셔서 아, 저도 에이블톤을 깔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깨 너머로 본 그런 프로덕션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걸 막 유려하게 다루진 못하지만 처음으로 트랙을 만들었어요. 네, 구성하죠. 드럼도 베이스도 신스도 뭐 리드도 에이블톤이랑 건반이 딱 하나 있었는데 킹코르그라는 악기를 썼었는데 그걸로 딱 그 건반으로만 다 만들었었어요. 이 트랙을. 그리고 데모를 만들어서 이제 박준호 프로듀서한테 보냈는데 너무 좋으니까 완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는 다 메인이 건반이 메인인 네. 데모였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영준 프로듀서랑 기타 베이스로 편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메인인 곡이 됐죠. 그러면 가사 같은 부분은 그 데모를 작업할 때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 건가요? 네, 그 뭐 곡의 구성이나 가사 멜로디 같은 거는 이미 데모 곡 자체에서 다 픽스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가사 특이한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가사를 유별나게 굉장히 잘 쓰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비유를 좀 잘 쓰시는 것 같은데 키즈라는 것도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 진짜요? 네. 사랑을 하는 관계를 이제 어린 아이에 비유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으신 건지. 키즈라는 곡은 저희 어머니가 전주에서 키즈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하셨었거든요. 오. 어머니가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전주 고향에 내려가면은 제가 그 카운터를 보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머니 직업이 그러니까 일한다는 느낌보다는 아기 보러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찰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아기들이 이제 연령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거의 미취학 아동도 오고 그리고 초등학교 막 저학년 친구들도 오고 그러는데 그 카운터에 앉아서 아기들을 관찰을 했을 때 엄청 신나게 놀다가도 자꾸 그 어머니들이 앉아 계신 그 카페 존이 있어요. 그 통유리로 자꾸 엄마를 의식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보고 있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애기라고 해서 그냥 막 애기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장 이제 아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애기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엄마가 보는지 내가 재밌게 노는 걸 보고 있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계속 의식한다는 지점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연애를 할 때 굉장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시간을 좀 역행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지는 거다. 그래서 좀 그 가사를 보면 키즈 가사를 보면 또 굉장히 좀 유아퇴행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사가.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이미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랑 말을 할 때 뭔가 제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한다는 감정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쓸 거면 정말 애처럼 써버리자. 가사를 완전 거의 이건 사랑 노래가 아니라 아기가 엄마, 부모 한테 하는 말이라고 해도 말이 되게 쓰자라는 느낌으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약간 가사 쓰실 때 롤플레이 같은 것도 조금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결국 다 제 얘기처럼 느껴져서 쓰긴 하는데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의 망상 수준의 상상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쓱 그려지고 그런 네, 느낌이세요? 네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역시 내향인 인프피. 인프핏이구나. 인프피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밝혀졌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밝혀져도 되는데 네. 네 근데 엄청 내 성격에서 엄청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상상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그 말이 또 진짜 맞는 게 롤플레잉을 하면서도 이제 그 롤에 내가 직접 이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 같은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제 얘기가 아닌 거를 못 쓰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좀 약간 더 상상해서 겪지 않은 일도 쓰고 싶은데 지금까지 냈던 노래들도 그렇고 사실 겪지 않은 일이 없거든요. 상상의 영역이 거의 없어요. 상상을 하더라도 그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쓰고 그래서 상상을 하지만 상상하는 걸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상을 많이 하지만.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진짜 다른 사람의 이입을 해가지고 곡을 쓰는 걸 굉장히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네. 좋아하는 사람인 걸로. 맞아요. 저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게 저는 딴 데 가서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했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끌어서 남의 얘기를 어떻게 남의 끌어내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노래도 약간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뭐 연습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요. 제가 지금 위로받고 가는 자리인 네, 것 아니에요. 같은데. 너무 네, 편해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혜리님 그 키즈 카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뭔가 호스트 우리 두 어린이 호스트들을 이렇게 되게 우쭈쭈 해주는 것 같아. 보듬어 주시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나이만 먹었지 저희는 거의 유아에 가깝거든요. 선생님 저 정도는 저는 나 아니고 진행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학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영준님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슬롬님도 슬롬님인데 뭐 피셔맨님이나 아니면은 뭐 원티님이나 엔던님이라던가 원슈타인님, 뭐 발로님, PJ님, 너무 많은데요? 조우님, HRB 스테이지 와. 이런 분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탠다드 프렌즈 멤버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뭐 그때그때마다 작업 막 이런 것들이 달라긴 하겠지만은 좀 이제 서로 음악 같은 것들 이제 취향 같은 것도 다 같이 공유하고 막 그랬던 시점이 있던 거죠, 그러면서. 네, 그냥 평상시에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서로 작업실 이렇게 놀러 가면서 약간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약간 지금 이렇게 좀 눌러 앉아서 이렇게 듣고 뭐 음악 듣고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잼 세션 하듯이 이제 좀 서로 언어들이라든가 맞춰보는 기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유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뭘 한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볼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파일을 주고받는 그런 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별도 디렉팅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서로 약간 믿으면서 가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자유롭게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미리 먼저 친해져 놓고 사람 간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신뢰 관계를 쌓아놓고 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수월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막. 다음으로 네, 그래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2023년에 자이언티님 집 같은 경우 이제 앨범에 또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이제 영준님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 일단은 V 피스 같은 경우에는 편곡으로도 이제 좀 참여를 하셨던 거보다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편곡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편곡의 영역에 들어갔던 거는 그 이제 아마 B 파트였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은 잘 크게 나진 않는데 이때가 너무 그 격동의 격동의 시기였었던 것 같아서 그 제가 기타 메인 룹을 맨 처음에 쳤는데 그걸로부터 좀 디벨롭이 됐었어서 기타 루프. 네, 기타 룹으로 좀 편곡이 진행된 게 있어서 아마 편곡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저거 막 시도를 좀 하다가 어쿠스틱 기타로 제가 이렇게 뚱땅거리다가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언티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언티님이 프로듀싱한 김유아님의 노멀 때부터 약간 그게 준우님도 참여하고 그러셨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아시게 된 건가요? 일단 준우가 먼저 이제 자이언티 형과 이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준우가 저를 좀 데리고 와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질투랑 아마 이 여기 써 있는 노모어랑 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질투. 네네. 그때부터 아마 보면은 스탠다드 프렌즈 분들 멤버분들하고 작업 중에서 좀 본인의 아이디어가 좀 제대로 반영됐거나 아니면 예상도 못했던 것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딱 튀어나온 작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기억나는 것 중에서? 피셔맨이랑 작업을 했던 것 중에 이게 스토킹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스토킹. 네, 그 트랙을 기타를 부탁을 했었어가지고 저한테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피셔맨이랑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그 먼저 정해놓은 라인은 이제 이거대로 쳐달라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아, 셔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샤맨이. 확실하게 이걸 신한 쳐줬으면 셔? 좋겠다. 네. 셔맨이 셔맨이가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해보면 안 될까요? 했었다가 이제 이 스토킹이라는 트랙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원래 피셔맨 트랙 같이 않게 좀 약간 디안젤로 풍이 좀 들렸었던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그 디안젤로 밴드의 그 샤키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기타 필링을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막 이런 걸 쳤는데 이제 다행히도 셔맨이가 엄청 좋아해줘가지고 그런 게 좀 그대로 즉각 반영이 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재밌었던 그 아는 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느 밴드에 어느 아티스트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연주자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에 또 맞는 또 이제 상응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넋이라도도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게 자세하게 풀고 있다. 넋이라도가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좀 봐봐 좀 이 사람들아 이거 읽어보고 좀 들어봐야지. 이거. 바로 혼내시는데. 이건 안 자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튼 여러분 피셔맨님 뭐 이거 작업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피셔맨의 이제 꽃사슴에 또 혜리님이 또 참여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피셔맨님이 이제 저는 모르는 번호로 일단 메시지가 왔어요. 오, 다짜고짜. 네, 안녕하세요 피셔맨입니다. 이렇게. 야 자신감 있네. 네, 근데 당연히 야 내가 피셔맨이니까. 그러니까 피셔맨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 드린다. 그런데 작사를 의뢰해 주신 거였어요. 원래는 이 곡에 아직 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피처링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가사를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엔 작사 의뢰가 왔는데 제가 작사를 하고 근데 혹시 멜로디 라인 같은 것도 생각나시면 편하게 해봐 주셔도 돼요 라고 하셔서 제가 또 이 파트에는 이 멜로디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부분을 녹음을 작사와 함께 그 부분은 멜로디까지 이제 써서 데모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피처링 진이 이제 결정이 되고 다 싱어송라이터 분들이니까 가사를 직접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가사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 가사는 쓰이지 않았고, 근데 그때 데모에 썼던 멜로디를 그대로 쓰게 돼서 작곡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되었어요. 네. 또 그런 스토리. 네. 와, 근데 그럼 그때 그 약간 유기된 가사는 아직 잘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가사였거든요. 근데 아쉬운데 그래도 원래 가수가 직접 쓴 가사가 전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 가사는 언젠가 제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잘 기대되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쿨로 돌아오자면은 그러면은 1년 반 동안 이제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잼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1년 반 동안 작업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사실 한 1년간 작업하고 그 발매 기점까지 다 만들어 놓고 2월에 발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 10월 2023년 10월쯤에 작업이 다 마무리되어 있었고 그런데 좀 한겨울에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쿨이라는 앨범 자체 컨셉 자체가 그래도 봄에서 봄 전에 봄에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시점이었으면 좋겠어서 2월 말을 선택을 했었는데 만드는 동안은 한 1년 정도가 걸렸는데 사실 트랙별로 엄청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잼하다가 나온 곡도 있고 아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데모를 넘긴 곡도 있고 그리고 박준우 프로듀서나 구영준 프로듀서가 아닌 이제 다른 작곡가랑 작업을 아예 해서 편곡만 같이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양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트랙이 더 많았겠네요. 수록되지 못한 것들. 사실 트랙이 많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1년 동안 만들었다기에는 초반에 만든 5곡을 1년 동안 다듬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약간 요즘은 조금 트랙을 쌓아놓는 것 같은데 이걸 작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경험치가 있진 않아서 막 그렇지, 엄청 많은 곡을 작업을 할 능력이 못 됐어요. 네, 그래서 만든 거를 다듬는 식의 EP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곡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 확신이라던가 막 이런 거 뭔가 이거 맞나 싶을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많았죠. 많았고 사실 내기 직전이 저는 가장 확신 없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한 발매 일주일 전? 이 데이터 다 넘겼는데 고칠 취소해 수도 마라. 고칠 수도 없는데. 고칠 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제 모르니까 그때는 확신이 없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한테 엄청 조력자들이 좋은 조력자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해서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음악 말고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봤을 때 되게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사실 맞아요. 앞에 있었던 거랑 네. 그 비주얼은 어떻게 또 이번에 하시게 됐는지. 지금 요 매우 화마다 거의 얘기가 나오는 분인 것 같은데 소요 작가님이랑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전혀 친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 전에 뭐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건너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예 초면이었어요. 이 작업으로. 근데 제가 음악을 거의 반절 정도 넘게 진행이 됐을 때 이 EP가 그냥 너무 작업하고 싶어서 냅다 메일을 보냈어요. 원래는 거의 음악 작업도 그렇고 비주얼 작업도 그렇고 좀 안면이 있는 분들과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아예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분이었달까요? 소요님이.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졌는데 비주얼 작업은 제가 처음에 소요 언니가 혹시 미팅하기 전에 그 대략의 기획안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컨셉이나 방향에 대해서 쭉 아카이빙을 하고 글을 써서 이제 A4 용지 한 4-5장 분량 거예요.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뭐 사진도 첨부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글이랑 같이 해서 보내고 나서 미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쿨에서 가장 비주얼을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 나의 이 아티스트의 첫 EP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었어요. 이게 첫 앨범 작업이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좀 디테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었었어요. 좀 불필요한 정보가 없었으면 좋겠다, 비주얼에서. 그래서 커버도 보면 흰 배경에 인물이 명확하게 있고 앨범명 이게 전부인 커버여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감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커버를 보면 너무 인물이 너무 빡 있달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정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소요님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다듬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컨셉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좀- 너무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늘 모든 비주얼 작업을 제가 초안을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구현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은 없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같이 구현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 기획을 안을 보냈을 때 그 컨셉은 앨범명이 쿨인데 제목이 쿨인 이유는 제가 제 음악에서 바람 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모토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유효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음악들 다 정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저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실내에 있어도 진짜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느낌이 저의 좋은 음악을 들을 때의 감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EP도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서 그 기분을 주고 싶었어요. 바람 부는 기분.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는 인물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죠. 저는 바람이 불어야 된다. 저는 바람이 불어야 된다. 표현을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곡 작업할 때도 좀 너무 아마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오빠 뭐 이렇게 뭘 하고 하면은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바람이 안 불잖아. 이게 약간 아니 근데 그렇게 너무 근데 바람이 뭔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알겠는데. 무지성으로 말하진 않잖아 오빠. 아니 그렇게 재밌게 네, 하려. 내가 너무 그 이론 없이 음악하는 사람 같잖아. 근데 사실 너무 딱 좋으면 아 바람 분다, 오빠 바람 분다. 이런 이게 저한테 칭찬인 것 그만한 같아요. 표현이시죠. 우리가 냄새 난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 느낌 온다, 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이거를 이제 바람 네. 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전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람 분다는 게 이미지화하기도 너무 명확해서 그래서 그냥 소희 언니한테 바람이 부는 것만 제대로 보이면 성공한 커버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었죠. 야, 지금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커버를 보고 있는데 네. 확실히 바람이 네, 불어요. 확실히 바람이 불어요. 머리카락에 진짜 바람이 명확하게 보여요. 네, 아, 명확하게.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음악에 어떻게 바람을 불게 했는지도 오. 좀 편곡이나 뭐 이런 연주면서 좀 궁금한데 네. 이거 안 그래도 영준님이 약간 중간부터 이제 좀 참여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상태는 언제 어땠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편곡이라든가 가져가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제일 많이 신경 쓸라 했던 거는 그 좋은 소스였던 것 같아요. 그 레코딩 잘된 레코딩을 받으려고 노력을 되게 장인 느낌이 계속 나. 박준호 프로듀서한테 저도 이제 어깨너머를 배우면서 또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녹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오긴 하는데 안 쓰고 실제로 앰프를 이렇게 놓고 마이크를 대가지고 앰프를 직접 마이킹을 녹음했어요. 이렇게 야 진짜로 여기가 가는구나 좋은지, 이제. 저기가 좋은지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막 빈티지 앰프도 막 사고 맞아, 그랬죠 그런 걸 그때. 사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좋은 소스. 애초에 좋은 그거에 소스. 집착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뭐 아니 잠깐만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그러면 공유하고 얻고 막 이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박준호 프로듀서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엄청 또 매니악해가지고 센서티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칭을 어디서 하더라고요. 저희 구글링을 엄청 하죠. 구글링 뭐 유튜브 보면서 저거 앰프 뭘까 이러면서 비슷한 거 찾아보고 아무튼 이제 앰프나 이제 기타 관련된 거는 제가 더 정보는 많다 보니까 뒤에서 제가 이거 그거 같은데 하면서 이제 또 찾아보고 같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잘 맞아요. 그 유튜브에 이제 좋은 라이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저 구석에 앰프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캡처해서 확대를 해서 막 브랜드가 뭔지 보고 이거 뭐지? 구글링을 약간 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좀 무섭다 항상. 이제 좀. 원하는 소리가 있으면 정말 집착해서 그 막 장비들도 찾고 와. 이런 프로듀서들이에요.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스탠다드 프렌즈 관련 인터뷰들을 몇 번 했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진짜 찐이시거든요. 정말 그런 느낌이 나요. 장난 아니시다.
아니 그러면은 뭐 이번에 그 이 쿨 위에서 또 어떤 또 뭐 아까 저 앰프 사셨고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또 장비 또 사신 것들 뭐 또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뭘 또 사셨는지? 일단 저도 기타도 바꿨고 기타를? 네, 기타도 바꿔 썼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 막 그냥 통기타도 샀었고 와. 네. 일단 제가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즌이어서 이제 좀 그런 과감한 선택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네. 이제 길을 모아놨다가 그쵸, 이제 길을 네, 네. 모았다가. 다 장비에 진짜 썼어가지고 이펙터도 엄청 사고 막 그런 거. 이펙터도 엄청 사진 않았고 대신 좀 좋은 거를 좀 샀었어요. 막 그 70 몇 년 산 퍼즈 이펙터 이런 거 70년대. 국내에 몇 대 없는 거 찾아가지고 와. 이제 준우가 이제 야 이거 사봐라 해가지고 이거 뭔데 해가지고 이제 사운드 들어보고 야 사자 해가지고 그때 그 퍼즈 이펙터를 사서 그 키스라는 트랙에 그 기타 솔로나 전반에 네. 그 퍼즈 사운드를 퍼즈 다 사운드가. 그걸로 구현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장난 아니네. 기타는 그러면 뭐 원래도 그러면 아예 기타 원래는 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빡 이게 오른 건지 이번에 좀 뭘로 이렇게 레벨업을 했는지 뭔 사운드로 구현하고 싶어서. 사실 레벨업이라기보다는 안 써본 기타를 사려고 좀 네, 해서 그때 좀 별로 남들이 포멀하게 안 쓰는 기타를 메인으로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종인지 알죠? 그 기타 중에 그 텔레캐스터라는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가 원래 그 좀 얄쌍한 소리가 나는 기타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 픽업이라 하는 부품이 조금 그 와일드한 소리가 나는 픽업이 들어간 그 텔레캐스터를 사가지고 네, 그걸로 좀 와일드한 연주하고, 소리로. 네, 좀 두꺼운 소리가 나는 텔레캐스터 이런 거 남들 안 쓰는 걸 좀 두꺼운 텔레. 남들 안 거 좀. 쓰는 거.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너무- 이상하게 지금 호스트가 3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야 영주님의 눈에 지금 시력에 활력이 약간 이르고 안광이 그러니까. 도는데요. 네. 편한 얘기가 조금 나와서 행복해 보이셨어요, 잠깐. 그러니까 장비 얘기할 때. 좋습니다. 아니 믹싱에 대해서 이제 좀 구력이 좀 생기셨잖아요. 이제 영주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좀 믹싱할 때도 좀 아이디어 막 이렇게 주고받은 부분도 있으세요? 그 믹싱을 할 때는 이제 거의 실험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내가 이제 들었던 거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플러그인은 그럼 이거 한번 걸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것도 주고받았던 거고 대부분 약간 좀 실험실의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올 거나 이런 느낌. 이거 다음에 또 이거 걸면 또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이게 그 옛날에 그 FL 스튜디오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인 게 계속 실험과 약간 장난감을 만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계속 해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딱 그런 식의 접근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믹스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그러면은 이제 트랙 바이 트랙으로 작업기 한번 좀 얘기 좀 하면서 그런저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키스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작업 시작된 트랙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드럼도 없이 브라스 섹션 브라스만? 부터 시작했어요. 그 인트로부터 나오는 빡빡빡 그 섹션을 먼저 쭉 짜놓고 코드도 없고 그냥 딱 그 위에 드럼 기본 리듬만 입혀서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러게요. 네, 진짜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그때 일부러 그렇게 접근했던 게 뭐냐면 항상 코드로부터 멜로디가 시작이 되는데 하긴 그게 조금 지루했어요. 네. 조금 그 코드를 따라가는 멜로디가 지루해서 리듬만 신경 쓰자. 그래서 처음에 멜로디가 없이 전체 곡을 리듬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벌스가 눈 뜨면 진하게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게 멜로디가 없이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걸 짰어요. 리듬으로 멜로디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코드를 붙이면서 이제 멜로디 음을 라인을 짰고 코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멜로디가 들어갈 리듬을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던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그걸 진짜 너무
제대로 던져줘서 그 음악을 박준호 프로듀서가 그래서 좀 되게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이랑. 그러면 그 드럼 비트랑 브라스 그리고 제 목소리만 있었을 때도 그 곡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 그것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짰었어요, 멜로디를. 네, 그렇게 브라스 섹션에서부터 시작된 곡입니다. 그럼 그 브라스 섹션 결국에는 이제 샘플을 쓰신 건가요? 맞아요. 그럼 그 샘플을 초핑하고 선정하고 뭐 약간 이런 과정은 이제 박준호 프로듀서의 프로듀서가 아이디어였어요. 오. 그래서 처음에 샘플이 그런 연주를 한 샘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라서 그런 이 곡의 테마가 되는 리프를 만드는 거죠. 네. 약간 샘나더라고요 듣는데. 이러면 내 역할이 계속 없어지는 거야. 이거보다 내가 좋아야 되는데 약간 너무 잘 짜놓으니까 아하. 이거보다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연주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약간 편곡자로서 혹은 작곡자로서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안 될 거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관악기가 생각하는 라인과 프로듀서가 생각하는 라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연주가 가능한 라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들은 철저히 음악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못 만들지 않을까 그런 거요. 되게 높게 샀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야, 또 브라스 연주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영광인데요. 또 멋있는 아주 또 훌륭한 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거 기타 톤도 좀 계속 좀 맞아요. 재밌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네. 기타 얘기 한번 또 어떤 식으로 그 70년대 좀 버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안광이 다시 안광에 생기고. 다시 좀. 네.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가져가 질문이 갑자기 키스에서 어떤 식으로 또 기타를. 기타를 해가지고 가요? 일단은 제가 키스의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이제 벌스 전반에 깔려 있는 그 이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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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기타가 깔려 있어요. 그게 먼저 그 베이스로 녹음이 됐었어가지고 그 구간에서 약간 이제 오른쪽에서는 베이스가 나오고 왼쪽에서는 어쿠스틱 기타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네, 그 박준호 프로듀서가 그렇게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쿠스틱 기타를 벌스의 전반에 썼었고 이제 그 후렴에서 이제 클린 기타들 일렉 기타들로 약간 좀 패드성으로 채우는 그 좀 기타 같이 가용을 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렉 기타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B 파트에서 이제 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이제 혜린이가 랩처럼 이렇게 읊조리는 구간에 받아치는 라인을 이제 기타가 퍼지 기타가 좀 해버린다거나 약간 네,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디어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영준님이 이거 어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혜리님이 오케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나요? 약간 뭔가 제가 컨펌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셋이 이제 박준 프로듀서랑 구영준 프로듀서랑 제가 셋이 있으면 이제 계속 이제 악기적인 기타적인 아이디어는 영준 프로듀서나 준우 프로듀서가 내면은 저는 근데 안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뭔가 고르거나 컨펌한다기보다는 너무 좋은데 로봇이에요.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바람 실제로 불어. 좋으니까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네요. 다 시원해. 계속해. 그래서 약간 치어리딩을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작업할 때는. 역시 네. 퀴즈 카페에서 이제 그 애기들이 이렇게 다루는- 블록 쌓고 있으면 이거 너무 잘 너무 만들었다. 잘한다. 그쵸. 맞습니다. 좋아서 더 하고 신나서 더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이 너무 좋은 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랙을 받고 그 트랙 위에 보컬이 받고 그 다음에 약간 후반 작업 정도의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획부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작업들은 특별한 그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는 각자의 것 같아요. 세계관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느낌. 맞아요. 그런 진짜. 이 앨범에서 되게 그런 특징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찐 협업이죠, 찐 협업. 진짜 멋있어. 찐 협업. 네, 정말 협업이 맞죠 이게. 네.
좋습니다. 아까 저 리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안 통하는 거야? 뭐 이거 나 잘 못하겠다 이거. 안 통할 거야? 잘 이거 노래 진짜 잘한다. 야 이러니까 글 쓰지. 노래 잘했으면은 하여튼 그런 리듬 뭐 이런 것들 살리기 위해서 좀 뭐 다 이게 원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음절 있고 언어. 음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네. 이런 뭐 발음 같은 거라든가 막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막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거를 구절 이렇게 하거나. 네, 방금 딱 말씀해주셨던 그 안 통하는 거야, 잘 통하는 거야 그 부분 그런 부분이야말로 말맛이 안 나면 네. 없어도 되는 파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국말로 했을 때 또 더 맛있을 때가 있죠. 있죠. 근데 대부분 좀 그게 받침이 많으니까 사실 많이 끊겨요. 한국말은 발음이 유기성이 없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으니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말로 리듬을 살리기가 전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많이 그 한국말로 리듬을 잘 살리는 노래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기하님 거의 가사라든지. 도사죠 거기는 네. 진짜. 내가 말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이런 느낌. 너무 자 그냥 저희 술자리 아닌가요 혹시 방금? 이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건지 안 진행을 하는 건지. 오, 대단하신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럼 경험담이신 거죠? 그럼요. 마찬가지로. 네,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너무 생활 친화적이라 가지고. 그쵸. 네, 진짜 그냥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가끔은. 이 곡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 연애랑 비슷해요. 이런 메시지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나 많이 싸우면서 만난다고?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사실 kiss or fight라는 단어가 문장이 저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킥킥 대면서 메시지에 메모장에 적어놨었던 되게 오래전에 적어놨었던 딱 한 줄의 문장이었는데 이 비트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되게 유치한데 그래도 이걸 꼭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꺼내서 쓰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둥근 내 어깨가 좋아. 저도 라운드 숄더거든요. 오. 직각 어깨가 아니라 자세를 고쳐 앉아야겠다. 책가방을 거북목을 이제 또 피면서 또 다음 곡을 얘기를 하자면은 헤븐트 시뉴님이 이제 참여한 미친 건가 아까 전에 이제 좀 그 모노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편곡했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원곡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가 어떻게 초안이 시작됐고 어떻게 빌드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미친 건가라는 노래는 사실 다른 가수를 위한 데모곡을 좀 보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럼 작곡가로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헤븐시니 오빠한테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비트를 주고 제가 탑라인 메이킹을 해서 그런 식으로 데모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보자라고 생각해서 비트를 내가 그럼 좀 보내줄게 라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비트를 정말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프로듀서인지 몰랐는데 좀 깜짝 놀랄 만큼 엄청 데모가 많은 거예요. 맞아, 팩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맞아요. 팩을 보내줘서 엄청 이제 다 들어보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트랙이 미친 건가. 어떤 점에서 바람이 어떤 점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일단은 코드 진행 자체에서 영감을 엄청 주는 트랙이었어요. 이건 멜로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코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쓸 생각이 아니라 이 곡을 데모로 써서 보내야지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트랙인데 이제 멜로디랑 가사를 거의 동시에 작업을 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거는 절대 못 보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을 했죠. Haven't Seen You 프로듀서한테 혹시 이거 내가 써도 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엄청 쿨하게 그래서 이거는 왠지 보내면 그 가수가 가질 것 같았어요. 그게 누구든 그냥 그때는
그 이 곡이 누구한테 들려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데모도 보내지 않고 바로 그냥 저한테 프로젝트를 달라고 해서 제 EP에 꼭 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분을 위한 곡을 쓰려다가 써버린 곡이에요. 미친 건가 탐날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부르고 싶거든요. 오래된 연인이 연인이 되면 되면. 이거 진짜 짱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헤븐 투 시뉴님하고 작업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준우님이나 영준님이 영준님이. 어떻게 또 트랙이 이렇게 빌드업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곡은 전체적인 무드는 이미 데모부터 거의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상상하기가 편했고 근데 1절까지 있었어요. 근데 2절을 만들면서 이런 장르에서는 꼭 굉장히 다른 파트로 전환되는 브릿지 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브릿지 파트를 저랑 이제 박준우 프로듀서가 코드를 새로 짜서 브릿지 파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전체 곡 구성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항상 구영준 프로듀서랑 박준우 프로듀서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곡들의 색깔과 이 곡이 안 묻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유기성이 있으려면 조금 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곡 자체는 그냥 원래 너무 좋았는데 이게 EP에 담기려면 앞뒤 곡과 큰 간극이 없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박준우 프로듀서랑 구영준 프로듀서가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멜로트론이나 이렇게 제 곡들에서 많이 쓰이는 악기를 또 같이 레이어하면서 좀 색깔을 맞춰주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준우와 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멜로트론 아이디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로트론 작업을 했을 당시에도 둘이 약간 그 신들린 사람들 마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 좋다 넣자. 하루만 했어요. 그거 좋다 넣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운드 소스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점점 넣는 것들 중에서 막 신스 소리라던가 막 약간 귀 쫑긋하게 하는 소스들이 들리는데 이거는 원래 헤븐 투 시뉴 비트 내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헤븐 시뉴 님의 비트의 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과감한 소스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미 그런 소스들이 많이 있었고 데모 자체에서도 데모부터 있었던 소스들을 거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감는 것도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박준우와 준우. 구영준의 아이디어. 어떤 식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 그냥 그때 그 갑자기 브레이크 다운 되는 그런 것에 저희가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하면서 다시 없어. 맞아. 그거 멜로트론으로 구현한 것도 있었고. 네. 이게 노브를 움직일 수 있는 악기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노브를 사용을 했던 것 같고. 테이프이 돌아가는 이제 맞아요. 악기니까 원래가 그래서 그 테이프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네, 테이프 늘어지거나 그런 그런 느낌. 것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아우 너무 그게 아주 진짜 슥싹이가 잘 돼가지고 아주 너무 맛있죠. 좋습니다. 디테일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러스도 굉장히 잘 짜 넣었다고 하는데 누가요? 대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뚝딱이가 돼버리네. 아니 대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뚝딱이가 되지?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저 이거 제목 보자마자 비염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비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목에는. 저희 봤을 아버지도요. 땐. 오. 그래서 나 그거 비움 되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근데 확심호해진다 진짜. 그치?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곡의 내용은 비염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염이라고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비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 또한 트랙까지도 다 만들어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박준우님한테 이제 데모를 보내고 그때 데모 무드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발매된 버전이. 그래서 그때도 뭔가 제가 엄청 자유롭게 시퀀서를 다루지 못하는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엄청 어렵게 한 파트씩 만들어 간 것들이 많이 발매된 버전에서도 많이 살아 있어서 그 소스들이 인트로에 나오는 그 인트로에 외롭게 혼자 나오는 그 그 리드도 제가 데모 때 녹음해놨던 라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대로 살게 되고
그랬던 네 제가 아예 처음부터 쓰게 된 곡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프로듀서적 역량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된다라는 게 좀 성장을 한 느낌을 좀 받으셨겠어요. 그러면은 네, 작업을 저는 하시면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원래는 이제 뭔가 제가 연주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데모에 썼던 그 소스가 그대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났고 그래서 조금 더 나도 프로듀싱을 더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만든 사람들도 나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좋아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작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좋다고 느꼈는데 무엇보다 약간 저는 가사 보면서 가사 듣고 보면서 되게 이런 소재도 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여기서 또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어떤 생각으로 가사를 쓰게 되셨는지. 제가 항상 연애나 사랑 관련된 내용만 쓰다 보니까 다른 주제도 좀 써보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숨기고 싶었던 제 성격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주 빅마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막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비중이 없었어요. 코러스만 거의 까는 역할, 메인이 아니라 저 항상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타입이었어서 그래서 항상 뒤에 있고 기회가 주어져도 좀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저는 집에 가면 맨날 울었거든요. 아까 노래 시킬 때 할 걸 이런 게 엄청 한으로 남아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써야만 제가 그걸 지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 있는 사람 아니고 되게 자신 없기도 하고 노래하는 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노래하는 분들 성격이 좀 활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노력해서 노래를 하는 거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까버리자. 이런 생각에 내가 노래를 하려면 오빠도 집에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코도 뚫려야 되고 난 그런 핑계가 많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유쾌하게 풀어야 제가 제 성격의 단점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걸 좀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저 새해 들어서 제가 원래 이제 올해는 앨범을 안 내겠다. 앨범을 안 내고 싶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결국엔 또 작업 중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엄청나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사실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접근을 너무 일반적으로만 하진 않아도 되겠다. 좀 더 다각도로 바라보고 좀 더 다양한 걸 느낀 걸 그대로 뱉어도 사실 나쁜 게 아닌데 사실 그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좀 정형화 시키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아주 영감을 받았습니다. 야, 반성까지 하게 하는 키즈 카페 이런 이제 선생님의 진짜 다시 아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여튼 그러면은 요거 또 이 노래에 기타로 또 이제 또 참여를 영주님이 또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운드 면에서 뭐 이런 거나 뭐 특별하게 아이디어 주고받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기타를 녹음하는 과정에서는 없었고 그 믹스를 할 때 조금 되게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훅이 되게 특이한 게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메인 보컬이 이제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나왔어가지고 이 다른 밸런스들을 막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엔 또 이것도 이대로의 맛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또 막 귀결되고 했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좌우로 나누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맞추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그쵸. 보면 또 예술의 영역에서의 믹스로 봤었을 때는 또 색깔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넌다 알면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혜리님이 맨 처음에 이게 크레딧에 써져 있어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또 혜리님 초안에서 이제 시작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네, 이건 제가 트랙을 만들지 못한 시기에 썼던 곡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피아노 치는 거밖에 없을 때. 그래서
제가 키즈라는 그 첫 번째 싱글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데모가 넌다 알면서도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작곡을 했던 곡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피아노 한 대랑 딱 보컬만 있는 트랙을 박준우 프로듀서한테 보내놨었고 그게 사실 이걸 첫 번째 싱글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먼저 나오지 못하고 키즈가 먼저 발매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한 5년 넘게 그냥 그 피아노랑 보컬 데모로 남아있다가 이번 EP를 준비하면서 1, 2, 3, 4 트랙을 완성을 하고 마지막 트랙도 사실 새로 쓰던 곡이 있었거든요. 아직 안 나온. 근데 박준우 프로듀서가 이제 저의 데모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제일 처음 했었던 넌다 알면서도를 첫 번째 EP 마지막 트랙으로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해줘서 그걸 이제 다시 2023년에 제가 다시 부른 거죠. 그때 2018년에 아마 18년, 19년에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랑 노래하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서 다시 부르게 됐을 때의 느낌이 훨씬 좋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트랙으로 이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네. 서사가 있네요. 또 네. 이게 자기가 시작한 걸로 끝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데모로 보내주셨을 때 그 스타일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컬 그냥- 스타일이. 보컬 스타일이 너무 슬픈 보컬이었어요. 저는 제가 밝은 걸 못하는 사람인 줄 알 정도로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는 다 슬픈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러면은 그때 당시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테니까 좀 슬펐던 우울했던 시기를 보내셨어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뭐 휴학했고 뭐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데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보이시라. 그래서 이제 부르는 스타일도 곡을 쓰는 스타일도 다 슬픈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을 더 하고 좋은 동료들이 생기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좀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해서.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편곡으로 좀 더 뭔가 재밌게 밝아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편곡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같이 또 준우님하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났던 거는 그 곡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중반부까지는 이제 피아노 한 대로만 가는데 그 피아노 제가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준우가 먼저 제안을 해줘서 사실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박준우 프로듀서가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피아노 전공이 친 느낌이 맞아 그런 얘기 너무 뭐랄까요 배운 티를 전문적인 너무 전문적인 너무 잘 치면 안 되는 느낌. 잘 치면 안 됐어요. 네. 이게 디렉션이 뭐였냐면 혜린이가 친 것 같이 쳐봐. 어설한 였어요.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직접 게 녹음한 것 같은 느낌을 기억났다. 맞아.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이 치는 느낌으로 해줘라는 디렉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치는데 이제 제가 일단 피아노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치면 어설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덜 어설해 하면서 아직 너무 잘 쳐. 이러면서 약간 어설한 기준이 될 때까지 되게 트라이를 많이 했던 그런 오히려. 기억이 좀 오히려 약간 덜 잘 치려고 노력했던. 좀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재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도식 아파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빡이잖아요 마지막에 다다다다 막 이것도 그런데 이 트랙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또 시작이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앨범 만들고 있을 때 그 저희 셋이서 그냥 밥 먹고 어디 가고 있었나? 그 밖에서 그냥 버스 버스 정류장에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트랙 정도 더 짧은 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를 준우가 먼저 내서 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그 하루 만에 이것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빠바바 네, 잼하듯이 이제 준우랑 저랑 시간 보내서 트랙은 그런 식으로 되게 빨리 작업을 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준우가 이제 드럼 룹을 고르고 이 곡은 또 베이스를 또 제가 쳤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 치는데 혼자서 막 연습하면서 그
베이스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식으로 좀 트랙을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미 후렴의 멜로디를 정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돌아가 볼까 이 멜로디가 빠바바바바바밤 이게 사실 저희가 항상 밈처럼 쓰는 밈처럼 라인이에요. 그냥 그 더 릭이라는 그 멜로디인데 더 릭. 그 멜로디에 그냥 어떤 문장이든 붙여서 그걸로 대화를 했거든요. 장난하면서.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멜로디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작업하다가 장난으로 얘기를 해도 그 멜로디로 말하고 이게 저희의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럼 우리 빠바바바바밤이 반복되는 노래를 만들자. 우리가 장난치는 그 라인이 훅이 되는 노래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미 비트를 듣기 전부터 훅은 다시 돌아가 볼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곡으로 이제 상상을 하고 애초에 시작을 했죠.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야,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그런 방식이네요.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이, 안 된다. 얼추 근접한 네. 그렇다면 복도식 아파트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잘했다. 그 소재는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그 복도식 아파트라는 제목이 사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와우. 이 곡의 제목이. 아,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네.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복도식 아파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경험담에서 풀다 보니까 이 가사를 떠올렸을 때 그 인물이 남자 주인공이죠.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도식 아파트 끝집에 살고 있었어요. 가장 안쪽 집. 근데 이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별을 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 그 집에서 하고 나와서 복도를 다시 걸어가서 그 남자의 집을 떠나는 내용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별하는 상황에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복도가 끝집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너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헤어지지 말까? 이게 엄청 고민이 되는데 그게 약간 혼자 또 피식피식 웃기기도 하면서 이게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사는 남자였으면 그럼 바로 엘리베이터 내려갔을 나오고 텐데. 그냥 바로 떠날 수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니까 괜히 미련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핑계죠. 미련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핑계를 복도식 아파트기 때문에 내가 너랑 헤어지기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에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남자랑은 헤어지기 힘들다라는 딱 한 줄. 이거 소설이다. 진짜 한 줄짜리 소설이야 네. 진짜. 근데 그게 엄청 그 문장이 생각나서 그 아파트를 떠나면서 그 문장을 썼고 그게 좀 된 일인데 그걸 이 비트를 듣고는 그 주제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 딱 제가 몇 년 전에 써놨던 그 한 줄의 그 문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써 나갔죠. 모든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줄의 아이디어에서 이제 파생돼서 엄청나게 커지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뭐 유아 감독 비 오는 날엔 압구정에 가야 한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예 또 90년대 영화 갑자기 입에 나와가지고 나도 놀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비주얼라이징도 이거 되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좀 머릿속에 콘티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복도식 아파트 쇼트 필름 감독님이 시모나라는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님이 쓰신 콘티예요. 근데 그 콘티를 만들기 전에 대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복도식 아파트라는 그 주택의 특징이 있잖아요. 복도를 공유한다는 점, 나가려면 다른 집을 거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가사를 쓴 내용이 이게 내가 그 복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주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별을. 그게 재밌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래서 감독님이 제안을 해주신 게 그러면 그게 501호인데 네가 말하는 집이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501이 된 거거든요. 그 호수가 501호라서. 근데 이제 501호, 2호, 3호 그 복도를 거치는 걸
집들을 거치는 걸 시간이 지난다고 시간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호수가 변하는 걸. 그래서 쇼트 필름을 보시면 장면 전환을 할 때 1호에서 2호로 가고 3호로 가고 4호로 가고 5호로 가고 다시 리버스 카드가 나오면서 돌아가요. 다시 501호로 돌아가요. 그래서 공간을 시간으로 생각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공간이 변하는 걸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엄청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콘티를 뭐 수정할 게 없었어요. 그 감독님의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비디오를 그렇게 찍게 됐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비디오를 엄청 그 기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진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두 분 그러면은 이번 이제 혜리님 쿨 EP 작업하면서 두 분 이제 영준님이나 혜리님 좀 음악적으로라던가 뭔가 좀 프로세스 면에서 좀 성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향이 그냥 사실 혼자서 작업하는 걸 엄청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범을 작업하면서 그 좀 협업의 좀 참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협업이란 걸 하게 되면은 이걸 매뉴얼 삼아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감사하네요. 협업의 교과서. 교과서. 바람이 부는 협업. 이제 알았나. 좋습니다. 혜리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를 동시에 느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하지만 또 나여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의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앞으로 만들 작업물들에 있어서 조금 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가감 없이 보여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도 찾고 자기도 찾고 그런 느낌인 거. 야, 괜찮았나? 너무 갑자기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끝나가는데 아주 너무 훌륭해요. 좋은데요? 이제야 풀리네 입이. 우리 4시간을 해야 풀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두 분과 또 EP 쿨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면서 또 재밌는 것들 많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두 분에게 마무리 질문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각각 이제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로서 좀 그리고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활동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한데 영준님부터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프로듀싱 일을 해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해서 개인 작업들 같은 걸 좀 많이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보사노바 앨범 좀 내주세요. 네, 그런 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근데. 같고, 네, 좀 약간 제 곡을 온전히 쓴 기억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개인 작업을 좀 앞으로 좀 많이 하고 싶다. 예. 좀 혹시나 노래도 도전을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야. 기대하고 왠지 브라질 그런 가수들 들었을 때처럼 약간 누바스미 이런 느낌으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영준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또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와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혜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는 항상 신년마다 저의 그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엄청 작년을 보내면서 좀 명확해진 제 신조가 생겨가지고 올해 대해서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작년처럼 순수하게 창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아티스트였으면 좋겠어요. 와. 계속 순수하게 좋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해져서 머리 안 쓰고 음악하고 싶은 거. 그래서 누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의식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내놓고 보여주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울림이 있네요. 이 멘트에 지금 바람이 붑니다. 지금. 마무리 멘트. 두 분 다
마무리가 돼가면서 점점 더 마음이 편해지시는지 이제 맞아요. 진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들. 6시간 정도, 3시간 더 했으면은 이제 뭐 울면서 다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집에 가야죠. 아, 그렇지. 큐는 뭐 또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뭔가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올해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원래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하려고 했어요. 협업만 하고 좀 이제 그러니까 같이 내는 앨범 혹은 제가 도와주는 그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런 좋은 앨범을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니, 두 분하고도 또 같이 작업을 해요. 해가지고 좀.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도움을 요청드리러 한번 가도 괜찮을지. 그럼요. 또 동네도 비슷한 동네죠. 그럼요. 혹시 뭐 맛있는 거 대접을 하던지 아니면 좋은 술을 한번 가지고 한번 찾아가도록 와. 하겠습니다. 좋죠. 큐랑도 이제 놀 때 저희 음악 들었거든요. 큐 어. 작업실에 가면은 큐 이제 듣는 음악들이랑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가요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맨날 8, 90년대 가요 듣고 맞아, 막 맞아. 그랬었는데 하여튼 되게 또 결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또 작업하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는 걸로. 와. 한번 한국 대중음악계에 한번 바람 좀 일으켜 봅시다. 좋고요. 이렇게 주혜린님, 영준님 그리고 준규님을 준우님이 아닌 준규님을 게스트로 함께 모신 넋이라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마지막 좀 소감 어땠는지 좀 각자 한 분씩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영준님부터 좀. 일단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이제 받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또 두 분께서 너무 잘 진행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기타 질문만 지금 한 30분 더 넣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쉽습니다. 우리 집에 못 가요. 기타 질문할 때 이렇게 진짜 찐으로 이렇게 되게 뭔가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영준이 한번 모셔가지고 개인 앨범을 내시면 그때, 그때. 따로 한번 또 모시는 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때 꼭 다시 모시기로 하고 혜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EP 관련돼서 그 각 곡마다 너무 소개하고 싶은 스토리가 너무 많았는데 사실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그런 자리가 없는데 제가 또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좀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코멘터리 할 공간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나 자세하게 제 가사나 스토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냥 아티스트로서 너무 감사한 기획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되게 아티스틱하신 이야기들을 되게 또 혜리님의 입이랑 또 영준님의 또 엄청 찐한 그 사랑, 음악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잘 담아가지고 좋았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진행해본 큐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살면서 라디오 진행이란 걸 지금 처음 해봤는데 일단은 잘한 건지 모르겠고요.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원래도 이제 계다님과 잡담하고 사담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주담을 나누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약간 오늘도 술은 없었지만 충분히 가치 있고 좋은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 분들을 소개받은 입장이라서 저는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또 재즈계에 또 이제 그만 풀어주면 끝까지 하려 그래. 네,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넋이라디오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번화의 풀텍스트 인터뷰와 관련 컨텐츠는 리듬 소망사랑 넋 매거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이 영준님과 혜린님 또 큐 음악들 다 스포티파이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넋 라디오